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 눌러서 정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종류는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을 사용을 할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정밀하게는 다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거랑 스팁 첼로 가공도 있어요. 요거랑 나중에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툴패스 이름은 정삭. 그러면 피니시 FINISHING 정삭입니다. 여기서 그냥 FIN만 입력할게. 자, 그러면 여기 설정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여기 있는 스텝 오버랑 그 다음에 여기 커서 높이를 결정을 하는데요. 요거는 요 값을 주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요거 기준은 항상 공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서는 공구 여기서 만들어도 돼요. 또는 여기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요번에는 다시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익스플로러 탐색기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만들기에 보랜드밀. 자, 정삭은 6파이볼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을 하면 6볼은 R값이 3R이고요. 그래서 날경이 6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샹크경도 6파입니다. 스트레이트 엔드밀이고요. 아이고 스트레이트 엔드밀이고 그 다음에 날장은 12mm 그 다음에 전장은 90mm.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6볼이니까 지름 6 날 길이 12mm. 그래서 세 번째 공구니까 툴 넘버 3 날수는 두 날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름은 볼 엔드밀의 PEM 다시 T 지름 6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샹크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샹크 추가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구성요소 추가. 지름은 둘 다 6이고요. 전장이 얼마냐면 90mm예요. 90 빼기 날 길이 12 빼면 그래서 샹크 길이는 78mm.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닫기를 잠깐 해놓을게요. 닫기를 해놓고 제가 아까 2번 공구에서 요거 만들 때 홀더를 만들었는데요. 요게 그래서 여기 있는 공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활성화 해놓고 잠시 활성화 해놓은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홀더가 이렇게 2번 홀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은 그냥 요게 그대로 둘게요. 요게 IGS 폴더에다가 그냥 두겠습니다. 이름만 어떻게 하냐면 에서 슬림의 S 척의 S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림척 D는 제가 아까 25파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제 기억에는 25파이가 맞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 닫고, 자, 그러면 다시 3번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활성화 시키고요. 똑같은 홀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홀드에 들어가서 열기.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SC-D25 그 다음에 열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설림착은 그냥 8파일용이나 그 다음에 6파일용이나 같은 거라서 앞에서 저장해서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가공 최적 길이는 얘도 동일하게 모델 높이 40에서 약 40에서 여유 5mm에서 45로 줄게요. 가공 최적 길이. 자, 그런 다음에 닫기. 그러면 공구는 여기서 만들어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또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여기 선택 들어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카테고리에서 자, 이번에는 옵티마이저 등고선 가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스파이럴 체크 해제, 닫힌 옵셋 체크 해제, 부드럽게 처리하기. 앞에서 이 조건을 중삭에서 요거는 설명을 못 했는데요. 수업 끝나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테일한 설명은 아마 다음 시간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코너 잔사까지 하려면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는 100분의 1 이하 0.01 이하인데 오늘은 1000분의 8 정도 줄게요. 0.08 가공공차. 그 다음에 가공여인은 정삭이니까 제로 해서 추가 사료를 남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톱 오버. 가공 피치를 줘야 되는데요. 가공 피치를 줍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정도 주냐 하면요. 6파이면 한 0.3mm 정도 주면 돼요. 0.3mm 정도. 꼭 0.3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0.3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요게 코선 높이가 이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엔터. 그러면 0.3으로 했을 때 요게 커선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지금 한 1000분의 7 정도. 반올림에서 한 1000분의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0.3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해서 여기 이제 볼앤드 밀이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라운드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아까 카탈로그로 좀 보겠습니다. 이 볼앤드 밀 작업할 때 여기 이제 이 부분 절삭 기준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대해서 볼게요. 자, 가공 간격이 요게 PF로 돼 있는 게 가공 간격이 볼앤드 밀이 이렇게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갈 때 요게 이 부분이 가공 간격이에요. 제가 요걸 0.3으로 했을 때 공구는 볼 6이에요. 볼 6을 0.3으로 했을 때 여기서 높이, 이 산의 높이 여기서는 예로 돼 있지만은 커섭은 어디냐면요. 요게 아니고 커섭 높이는 여기입니다. 지금 가공 간격은 요거 0.3이고요. 커섭 높이는 여기서부터 수평선을 쭉 걷고 나서 요게 산이 이루어져요. 산. 그러면 산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의 높이하고 그 다음 바닥 높이 요게
요게 컷은 높이에요. 컷업. 그래서 컷은 높이가 돼요. 요게 지금은 한 1000분의 7 반올리에서 한 1000분의 8 정도 돼요. 볼앤드밀 작업할 때 이 높이는 그래서 무조건 생깁니다. 좀 정밀하게 작업을 하겠다. 면이 정밀한 면을 원한다 하면 한 1000분의 작게는 3 정도 주면 되고, 정밀한 원을 원한다. 그러면 이 피치가 더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피치가 작을수록 툴패스가 길이가 나기 때문에 가공 시간은 당연히 늘어나요. 근데 그래서 면은 좀 더 정밀한 면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3분의 5 정도 줘도 돼요. 약간은 조금 거칠어도 된다면 뭐 1000분의 7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은 0.3으로 했더니 한 1000분의 7, 5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반올레만 1000분의 8이고, 우리는 한 요걸로 한번 맞춰봅시다. 1000분의 5로 약. 자, 그러면 자, 요거 코선 높이를 1000분의 5로 하면 가공 간격이 요거보다 한 0.25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0.005 엔터를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공 간격입니다. 실제는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경로 기준에서 직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000분의 5 하니까 이렇게 가공 간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해서 4는 버리지 않고요. 그냥 반올림해서 0.25로 할게요. 그러면 살짝 1000분의 5보다는 커지긴 하지만 가공 간격은 피치 기준이에요. 0.25로 할게요. 그러면 컷선 높이는 한 1000분의 5에서부터 한 10,000분의 2 추가로 더 높이가 높아졌는데 이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가공 간격은 이걸로 맞출게요. 0.3으로 해서 뭐 1000분의 7 정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후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0.3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처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좀 더 정밀하게 해서 0.25로 하도 되고, 우리는 0.25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시작하면 옵티마이저 동구성각은 제일 높은 데서부터 얘가 옵셋되면서 툴패스가 형상을 타고 옆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는 그래서 동구선 위에서부터 형상을 돌면서 내려와요. 요건 반시계 방향 돌고, 그 다음에 이쪽 면은 옵셋되고, 그래서 이쪽 면은 수직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쪽 면은 수평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옆면은 수평원어, 윗면은 수직원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서 리드링크를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서 급속이속 높이는 앞에가 그냥 자동으로 설정을 안 했지만은 초기값이 있기 때문에 모달돼서 그냥 그 값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블록도 굳이 확인하는 것은 앞에 설정이 자동으로 모달돼요. 그래서 공구는 아까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급속 높이도 앞에 있는 처음에 작업했던 세팅값 모달됐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작점도 모달돼서 끝점도 모달돼 있고, 대신에 리드링크는 좀 수정을 해줄게요. 진입 리드인은 이쪽에서 작업할 때는 수직원어, 옆에서 특히 요는 수직원어 척벽에 여기 원어로 돌 때는 수평원어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리드인 작업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서 수평원어 두 번째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리드인은 없음으로 갑시다. 이따 없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팅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절삭 피드. 자, 회전수는 8000rpm에 주고요. 조금 더 속도는 빨라져도 되는데 얘는 너무 빠르면 옆으로 지나가는 결이 약간 거칠어져서 좀 속도는 줄일게요. 2500으로. 플랜지 피드는 600 해서 스키면 그냥 8000을 두고 계산해서 툴패스를 생성한 다음에 만들고 나서 리드 링크 첫 번째, 두 번째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링크를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링크까지 작업을 해 볼게요. 잠깐 시간이 37분. 자,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위쪽 면에서 여기서 찍고 내려갑니다. 그냥. 자, 위쪽 면을 찍고 내려가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수직원으로 탄젠트하게 접근을 하게끔 바꿀 거고요. 내려가고 여기는 벽에서부터 바로 내려가니까 요건 수평원으로 좀 작업을 할게요. 벽 쪽은 윗면은 수직원으로, 벽면은 수평원으로. 벽면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벽면은 여기는 수평원으로 하고. 자, 그러면 리드링크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 리드링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메인 툴바에서 먼저 리드인 첫 번째는 요게 평면 구간은 수직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직원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회전 각도는 90도, 그 다음에 반지름은 1R로 접근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벽 부분이에요. 요거는 수평원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평원으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90도 반지름 회전 각도에,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1R로 하고요. 이게 수평, 요게는 수직 해서 첫 번째, 요건 평면 구간에서 설정되는 곳이고요. 요거는 청벽, 옆에 척벽 구간에서 작업하는 설정 값이에요. 그리고 리드인 적용 누르고. 혹시 만약 두께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네. 그래도 지금 알아서 인식해서.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드 아웃. 리드 아웃에 가서 자, 리드 인으로부터 복사해 올 거예요. 그래서 리드 인과 동일한 리드 아웃이라고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리드 인의 설정 값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리드 아웃 적용을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 면에 위쪽에서 보면 평면에 가까운 데는 수직하게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접근하는 게 수평 원호예요. 이쪽은 수직 원호가 되고요. 옆에서는 수평 원호가 돼요. 그 다음에 툴패스 사이 연결은 나중에 요거를 스파이럴을 하면 요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네, 스파이럴은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연결, 이 부분을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링크. 그래서 짧고 긴의 구간 중에서 짧은 구간은 스킴. 여기서 이 거리는 좀 10mm 이상이 되어 보이죠? 그래서 긴 구간은 점프하는 거. 스킴이 점프예요. 짧은 구간도 스킴, 점프입니다. 근데 짧은 구간은 얘를 해서 원 및 원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게 위로 점프하는 부분이 그래서 진입, 접근해서 형상 돌고 진출한 다음에 부드럽게 이어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적용. 그러면 이 부분에 수직원으로 접근하고 형상을 가공돼서 이렇게 가공되면서 끝나는 부분에서 탄젠트하게 이어지고요. 척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들어오고 옆에서 원으로 들어오고 형상 외곽 돌고 그 다음 지천할 때 부드럽게 들어가서 다시 접근하고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른 옵션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서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모의 가공도 바로 봤으면 이건 빨리 봐도 되겠다. 모의 가공은 자, 컨트롤 3번으로 하고 좀 확대를 한 다음에 가운데로 배치시키고요. 퓨밀. 그 다음에 가공은 1차 황삭부터. 그리고 오른쪽 제일 빠르게 해서 플레이. 자, 그 다음에 중삭. 황삭의 중삭.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쭉 작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정삭. 빠르게 플레이해서 볼게요. 플레이. 옵티마이저 둥거성이 구간이니까 높은 데서부터 이 윗면은 옵셋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척벽은 동거선으로 해서 이 형상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 돌면서 내려가요. 지금은 척벽 외관에 내려오는 거는 등고선입니다. 이 형상 주변을 돌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등고선. 그리고 쭉 내려온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옵셋 형태로 바닥에 가면 옵셋 형태로 툴패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정삭 작업을 다 끝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바닥 주변에 있는 요 코너에, 이 구간에 모델링에서는 R1입니다. 그 다음 지금 정삭에서 사용했던 이 공구가 그래서 6파이니까 R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갭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아직 여기는 미절삭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부분이 왜 표시되냐면, 노란색은 황삭이에요. 그래서 평엔드밀러 날카롭게 각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노란색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알을 만들기 위해서 볼앤드밀 2파이로 바로 가공을 한다. 이론적으로 하면 실제는 아니지만 R3에서 그래서 R1을 빼면 그래서 2mm, 실제는 2mm는 안 돼요. 2m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코너에서 살이. 콜에 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2파이로 2mm 가공하기에는 절삭량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2파이로 안 하고요. 중간에 그래서 한 3파이로 1차 한번 작업을 해주고 이 코너 잔석을 3파이로 하면 1.5R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2파이로 1R을 만들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안 들어가고 중간에 나눠서 가공을 좀 할게요. 시간 관계상 3파이 볼은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2파이 볼앤뎀이라 앞에서 설명했듯이 충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작업을 할게요. 코너 잔삭은 어디냐면 노란색 부분, 향상 주변에 베이스 바닥에서부터 외곽의 수평 영역에만 툴패스가 해서 코너 잔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창 닫고 비밀은 창 닫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삭 툴패스도 체크해서 해제를 하고요. 자, 툴패스 스테이지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삭 아래쪽에 보면 코너 잔삭 중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쓸 거냐면요. 멀티 펜슬 가공을 쓸 거예요. 코너에 멀티 펜슬. 다른 종류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코너 잔삭입니다. 그 다음에 3파이를 쓸 거예요. 그러면 R값이 1.5가 만들어질 거예요. 코너 잔삭에 CRJ라고 일단은 제가 표현하고 다시 공구는 3파이니까 1.5R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구. 그래서 볼앤드밀 선택해서 공구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경에다가 3을 입력을 하고요. 길이는 정확하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50이라고 입력할게요. 실제는 날길이하고 샹크하고 좀 다른데 그냥 50이라 해놓을게요. 대신 1파이는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름은 볼앤드밀 PM 다시 직경 그래서 3 공구 번호가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4를 입력하고요. 툴 넘버 T4. 자, 그런 다음에 코너 멀티 펜슬을 선택을 한 다음에 출력이라는 부분에서 어디 구간이냐면 수평 영역이면 셀로우 영역이에요. 그래서 출력에 완만한으로 해주시고요. 척벽 구간, 스틱 구간과 그 다음에 해서 같이 있는 양쪽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걸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한계치는 요거는 35도로 세팅하겠습니다. 컷업 높이는 자, 우리가 이제 정삭에서 사용했던 컷업은 얼마였냐면요. 약 1000분의 5였어요. 그러면
코너 잔삭은 1000분의 5보다 같거나 작으면 돼요. 일단은 0.005. 피치는 3파이에 대한 피치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여기서는 피치 값은 표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로 그냥 세팅을 할게요. 자, 공차는 정삭에서 1000분의 8을 줬으니까 코너 잔삭도 같거나 작으면 돼요. 일단 같게 하겠습니다. 둘 다. 가공 여유는 제로.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코너 감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의 가공할 때 여기서 그래서 6파이 볼 3R 이하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툴패스 기준으로 해서 정삭을 지정을 해도 되고 또는 그래서 정삭에서 사용했던 공구 6파이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그래서 6파이 볼을 선택해 줘도 됩니다. 요거 이하의 부분을 그래서 3파이로 작업하는 것을 찾아줍니다. 중요한 거는 오버랩은 해줘야 돼요. 공구에도 공차가 있기 때문에 1대1로 딱 제로로 하도 되지만 그래서 공차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면이 살짝 거칠어요. 그래서 오버랩을 주는데 제가 임의대로 0.3 정도 오버랩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디폴트 값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리드 링크는 얘도 아마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관계상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피드와 속도만 조금 바꿔줄게요. 회전수는 9000rpm. 그 다음에 절삭 피드는 800. 플랜지 피드는 500. 그리고 계산해서 툴패스를 만들고요. 시간이 안 난다. 마무리 짓기는 어렵네요. 다음 시간에서 2파이로 1알 만드는 코너 잔삭하고 그리고 작업 지시서 만들고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은 오늘은 조금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패스가 이렇게 이 구간에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은 코너 잔삭 모의 가공만 살펴볼게요. 먼저 황삭 툴패스 스테이지 누르고 제일 빠르게 돼 있고 플레이. 중삭은 건너뛸게요. 정삭 플레이. 코너 잔삭은 조금 자세하게 좀 볼 거예요. 속도는 좀 줄여놓고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코너 잔삭 모의 가공만 보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모의가공이 1분이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코너 잔상만 모의가공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 잔삭 첫 번째 브랜드밀 3파입니다. 처음엔 속도를 조금 줄여놓고 플레이를 하면 리드링크는 앞에 초기 값이 아까 보니까 수직 언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평 영역에만 이렇게 코너 잔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곽을 돌면서 쭉 내려오고 바닥에서도 옵셋되면서 올라오고, 요건 좀 디테일한 부분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고 진입복귀도 그때 한번 좀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진입복귀랑 그 다음에 코너 잔삭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1파일로 작업하는 거랑, 그래서 작업지시서 만들고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